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시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자, 오자마자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자막이 없어서 허전하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까루님께서 진행하시는 나는 BJ다 편, 나는 BJ다 망치 부인 편, 이걸 중계 방송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임시로 연 방송이다 보니까 자막이 평상시랑 좀 다릅니다.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피곤해 보이시는 듯. 그래요. 제가 지금 오늘만 특별히 봐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좀 컨디션이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바이오리듬 신체 지수가 마이너스 98. 어제가 마이너스 100이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98 됐어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처져 있어가지고 누워서 뒹굴뒹굴했더니 머리가 영 아침에 틀림없이 목욕은 했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지난번에 까루님 오셨고 그 옷 좀 깨끗한 옷 없냐고 죄송했어요. 오늘은 근데 머리 감았는데 아침에 머리도 감았는데 이게 미안해요. 이게 잘생긴 남자랑 조인트 방송을 하려니까 잘생긴 총각이랑 조인트 방송을 하려니까 안 쓰던 외모까지 신경이 쓰이네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1389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오늘 지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혹시 까루님 방송에서 오신 분들 계시다라면 죄송해요. 저희 방송은 이제 후원을 해주셔도 누구누구가 얼만큼 했다 이거를 이름을 불러드리지 않는 게 저희 방송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 못 불러드리는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팬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이제 오늘 나는 BJ다 망치 부인 편이 나는 BJ다 망치 부인 편이 역대 나비다 프로그램 중에 제일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공개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까루님이 원하신 뭔가 시청자들에게 안 보여준 부분이 없냐? 없었어요. 안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찍을 게 없다. 그래서 막 안타까워서 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방송이 아무래도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재미없다면 그거는 우리 까루님이 뭐 잘못하신 게 아니라 워낙 나라는 사람이 망치분이라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까루님이라는 분은 누구냐면 아프리카에 이제 거의 저하고 비슷할 때 제가 2007년 1월부터 방송을 했고 2007년 7월쯤에 오신 BJ님이에요. 옛날에 이제 과학 학원 강사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2007년만 되더라도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방송하는 사람이 10손가락 안에 꼽았어요. 그때 이제 우리 까루님이 저랑 이렇게 얼굴을 까고 방송하는 몇 명 안 되는 BJ 중에 한 분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까루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 때문에 좀 고초를 겪으셨어요. 제가 이제 10년이었나? 그게 2010년이었어요? 예, 2010년인가 11년 5월에, 5.18 기념일에, 방아타령을 연주하겠다. 이런 기사가 떠가지고 이거는 이제 광주의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가 이걸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의 BJ분들한테도 좀 도움을 요청하는 제가 이제 그런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이제 까루님께서 저를 도와가지고 이제 제가 방송했던 내용을 8분짜리 딱 임팩트하게 만들어서 그걸 아프리카에 그때 생방송하고 있던 새벽 2시경에 생방송했던 모든 BJ한테 보냈고 그걸 모든 BJ들이 틀어줬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프리카에서 다 같이 방아타령을 틀지 말자 운동을 전개했고 결국 그로부터 8시간 뒤에 10시의 기념식에서 방아타령이 연주되지 않았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그때 도와주신 분이 우리 까루님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까루님을 굉장히 막 음해하고
막 이렇게 그 위험에 그 덫을 놓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오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그 까루님이 저 때문에, 뭐 까루님은 전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저를 도와줬던 것 때문에, 예, 그 5.18 그걸 도와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베의 시조들, 그러니까 DC 인사이드 쪽에서 일했던 국정원들이 그렇게 괴롭혔던 거 아닐까. 예, 그러면서 굉장히 까루님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랬던 BJ 분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포기 안 하고 아프리카를 지켜주고 있는 우리 아프리카의 시조 중 하나죠. 네, 하여튼 근데 우리 까루님께서 저하고 이제 방송 처음 같이 하세요. 예, 저하고 이 방송은 오늘 처음으로 같이 하시는 날이고, 아니구나, 뭐 이렇게 중간중간 오다가 다 체육대회라든가 이럴 때 만나긴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연합방송은 오늘 처음인데, 뭐 사실 뭐 연합방송이라기보다 나는 BJ다 망치부인 편을 촬영하셔서 편집해가지고, 재미도 없는데 그걸 그 편집하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래서 이제 그 나는 BJ다는 9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9시부터는 우리가 까루님 방송을 그대로 틀어드릴 거예요. 예. 9시부터는 까루님 방송을 그대로 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9시까지는 저의 방송을 좀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시 50분부터 준비해서 9시부터 트는 걸로. 한 8시 55분? 8시 50분부터는 까루님 방송으로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뭐라 그러나, 정말 죄송해요. 까루님은 진짜 고생하셨는데, 내가 너무 찍을 게 없었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양해들 좀 해주시고, 이따가 재미없다고 막 까루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그 망치 부인 재미없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까루님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예, 감사 인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잠깐만요. 또 국정원이 나타났어요. 예, 국정원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빨갱이로 보이죠. 네. 여러분은 그냥 계시면 제가 그 까루님 방송을, 생방송을 우리 방송에서 틀어드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그 반응, 그 까루님이랑 이제 9시 반에 중간에 인터뷰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의 반응은 어떤지, 예, 우리 방송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같이 그쪽 방송에서 보고 그러는 건가 봐요. 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방송 채팅창을 저쪽에서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 시청자님들이 그냥 여기서 보시면서, 반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아, 그, 까루님은 정말 저를 도와주신 것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우리 까루님께 감사 인사 좀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예,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지금 여기 세팅 좀 하고요. 자, 추천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수에서 사주신, 예, 여수에서 사주신 옷을, 예, 오늘 입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다른 옷 내가 다 입어봤던 옷이라서 오늘 이게 까루님 시청자분들이, 예, 이거 제 방송 아니야? 막 이럴까봐 새 옷 꺼내 입었어요. 예. 이 옷에 얽힌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아, 여수에서, 예, 여수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제가 이제 깜장색 티셔츠를 입고 방송하려고 했더니 오늘 더워서 안 된다고. 예. 그 더워서 안 된다고 이 옷을 입고 가져오셔가지고 강제로 갈아입히신 옷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입고, 여수에서 무사히, 이거 순천이죠. 여수분한테 받아 입고 순천 아랫장 가서 방송을 무사히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옷입니다. 예, 이 옷 색깔이 처음에는 무슨 할머니 옷 같은데 싶었는데 입으니까 나한테 딱 어울리네. 예, 오늘은 이제 까루님방 시청자들이 나한테 저기 뭐야, 아저씨 그러진 않겠지?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할 얘기가 뭐냐면, 일단 그 현대자동차 이야기. 예, 현대자동차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예, 이제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예, 어제 방송에서,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을 2000년 이후로 안 뽑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분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2002년까지 안 뽑았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안 뽑다가 2002년부터 5년까지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이었던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았대요. 예. 그래서 3년 동안 비정규직 출신이 정규직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연봉 2천도 못 받던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이 돼서 지금은 이분들이 연봉 8천 정도를 받고 있대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 동안 정규직을 뽑지 않았대요. 그러다 2012년에 그 당시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하청 노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법원 판결 내려주고 이럴 때 그때 현대자동차에서 2012년부터 그 몇 번 뽑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뽑는데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사람을 지금 정규직으로 뽑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규직을 안 뽑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잘못된 내용이고 정규직을 뽑긴 뽑았는데 2002년부터 5년까지 잠깐, 그 다음에 2012년부터 작년까지인가 올해 이렇게 좀 잠깐, 예, 이렇게 뽑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 아직도 비정규직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현대자동차가 이 비정규직들이 비정규직인데, 예, 하청이고 비정규직인데도 이분들이 연봉 6천까지 가능하대요. 예, 비정규직 중에 지금 연봉 6천 정도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3천, 예, 어떤 경우는 3천 받는 사람도 있고 연봉이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따라서 6천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나름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비판했던 그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구나. 그걸 그동안에 전혀 제가 몰랐던 부분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래는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기간을 인정해주고 전환을 해야 된대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동안에 정규직 월급을 못 받은 부분을 줘야 된대. 예.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면 그걸 전환을 하게 되면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 동안 정규직으로 못 받은 월급을 다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전환을 하지 않고, 예, 전환을 안 하고 신규 채용 형태로, 정규직을 신규 채용을 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사람을 채용하는 식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몇 천만 원을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볼 때는 그래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뽑은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비정규직 법이 원래 그렇대. 원래 비정규직 법이 비정규직으로 2년 썼다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동안에 못 줬던 월급과 그 다음에 이제 호봉을 쳐줘야 되는 거야.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을 월급 호봉으로 쳐줘야 된다. 그게 비정규직 법안이래요. 예. 그런데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비정규직들한테 잘하는 사람은 연봉 6천까지 주는 거지.
나중에 이제 전환할 때 대비해서 비정규직 연봉을 그 사람의 개인차가 좀 있는데 어떤 사람은 6천까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연봉 6천 정도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큰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2000년 이후로 현대는 정규직을 안 뽑았다라는 정보는 잘못됐다. 뽑았다. 예, 뽑았고, 그다음에 전환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사람들을, 이제 신규 채용 형태로 지금 뽑고 있는데, 예, 예, 네네. 어, 예, 예, 다른 데도 이제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고 있고요. 그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를 이제까지 계속 샀어요. 예. 제가 현대 기아차만 애용한 사람이야. 내가 나름 그래도 이게 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자동차를 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돈 잘 벌 때는 이 산타페를 2대를 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토스도 사고, 그 다음에 투싼도 사고, 그 전에는 엑센트를 샀었고, 그리고 또 레이가 기아차잖아요. 기아차, 레이차 사고, 이번에 또 소렌토 사고. 예, 그래서 이제 현대 기아차,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저는 애용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이제 그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산차를 타줘야, 그래야 국산차의 일자리가 줄지 않는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제 제가 그 우리 차를 타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에 대한 누명을 제가 그동안 씌워왔던 거 이번에 벗겨드리면서 제 이 노동자 문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저기 또 얘기를 해드릴 게 있어요. 뭐냐? 현대자동차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 반가운 소식인데 그 뭐 할 얘기가 있었는데 현대자동차에 반가운 소식이고 또 얘기할 게 있었는데 삼성 얘기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현대차가 쓰레기. 자, 이런 사람은 블랙을 걸어줘야 되죠. 예, 그 제가 써보니까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쌍용차도 타봤어요. 쌍용차도 타보고 그 뭐 쉐보레도 타보고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도 타봤는데 승차감이 현대 기아차가 확실히 좋아요. 저는 이제 특히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안 좋아서 그 승차감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서도 이게 뭐라나 저는 그러니까 승용차 세단을 싫어해요. 세단이 이렇게 좀 너무나 푹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라 좀 차 높이가 높은 주로 SUV나 이렇게 디젤차를 이용하는데 디젤차 승차감이 그 제일 좋은 게 현대 기아차예요. 그래서 이제 레이 승차감 진짜 좋아요. 경차 승차감인데 예. 물론 내가 타는 게 내 차가 터보라서 그런지 정말 좋아요. 특히 속도를 낼 때 차가 이렇게 붕 떠서 달리는 것 같지 않고 쫙 이 길에 세단처럼 쫙 달라붙어서 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뭐 그 우리 차가 우리나라 차가 그 기술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현대자동차가 욕먹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현대기아차가 욕먹는 이유가 그 차의 성능이나 기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뭐 왜 욕먹냐면 우리나라에서만 비싸게 파는 거. 예. 미국에서는 같은 차를 가령 제네시스 뭐 또는 이런 그랜저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5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파는 걸 미국에선 2, 3천만 원에 판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욕먹는 거지 차의 그 성능이라는 부분은 세계적이에요. 우리나라 차의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그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좋은 차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비싸게 파는 거. 근데 이제 사실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엑센트급을 4, 5천에 팔잖아요. 예, 우리나라 엑센트급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4천만 원 정도에 판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판다기보다 미국에서 싸게 파는 거죠.
미국에서 절반으로 파는 게 그게 좀 문제인데 그건 삼성도 그 짓거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만 다른 나라보다 비싸게 판다. 그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싸게 팔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사실 외제차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다른 외제차들 진짜 무시무시 못해. 무시무시해. 다른 나라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우리나라에서요. 뭐 1,500에서 2천만 원 비싸게 팔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외제차들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비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현대만 비판할 수는 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차값을 내리면 현대도 차값을 내리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외제차 수입업자들이 독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외제차의 문제점이 다 중국산이야. 유럽 메이커인데 다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외제차를 좋다고 타는데 지금 길거리에서 막 계속 불나는 자동차들, 불나는 외제차들이 그래서 불이 나는 거야. 그게 중국에서 다 만들어요. 내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의 베이징에 갔었어. 근데 베이징 주변에 이제 그게 평창군가 어딘가를 갔었는데 길거리에 전부 다 유럽차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아우디, 벤츠, 폭스바겐, BMW 이런 차들이 다 깔려 있는 거야. 굉장히 깜짝 놀랐어. 근데 전부 다 왼쪽에 한문이 써 있더라고. 왼쪽 엉덩이에.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문이 안 써 있는 건 진짜 외국에서 수입한 거고 한문이 써 있는 게 중국에서 생산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생산할 때 전부 다 중국에서 생산한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차들이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로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의 품질이 그 길 가다가 지금 여러 대가 불났잖아. 운전 중에 엔진에 불나가지고 지금 여러 대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드는 것들이래.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중국의 노동자들이 그 차를 뭐 수십 년 만들어 봤겠어? 오늘 그 현대자동차 노동자한테 들은 얘긴데요. 굉장히 작업장이 시끄럽대. 근데 20년 정도 일한 노동자는 소리만 딱 들으면 그 나사가 불량이다 이렇게 얘기한대. 그러니까 이제 이 볼트와 너트를 다 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립 라인에서 이제 전부 다 서가지고 조립을 하는데 그 신참들은 잘 모르고 조인다는 거야. 근데 20년이나 30년 된 노동자들은 야 이거 나사 이거 불량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대. 그래서 빼보면 정말 불량 나사. 가령 이제 우리가 나사 같은 경우에는 그 나선이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이런 게 막 쓸려 있다든가 이렇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자동차 불량이 그런 사소한 부품의 불량이 자동차의 불량이 되는데 20년 30년 일한 사람은 소리만 듣고도 잘못됐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숙련공이 필요하다.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자동차든 뭐 철도든 그 기술직은 숙련공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 숙련공들에게 높은 연봉을 주고 그 근무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사실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그 2005년부터 12년 사이에 나온 산타페 그게 수타페란 별명을 얻은 거잖아. 2007년부터 12년에 나왔던 차들이 소위 그렇게 비정규직 하청 노동으로 만들어진 차들이고 거기서 불량이 나오는 거야. 막 그걸 뭐라 그러지? 급발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수타페라든가 이런 그 불량 차들이 나오는 게 그게 전부 다 숙련공들이 아닌 사람한테 일을 맡기니까. 그리고 그걸 숙련공들이 소리라도 듣고 지적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생산 안 하는 데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이름이 떨어졌어. 격이.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이 현대자동차나 삼성이나 생각을 잘해야 된다. 솔직히 이제 국민 기업이다. 현대자동차 국민이 키워줬어. 마찬가지로 키워준 게 삼성전자예요. 일단 현대자동차 국민들이 다 차 사서 포니 때부터 타주면서 키워준 기업인데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애국하는 마음으로 좋은 차를 싸게 공급하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2배에 파는 건 좀 그렇잖아. 그런 부분 현대차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얘기하면서 삼성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삼성전자 그 에어컨이 그 이제 삼성의 에어컨에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삼성전자의 문제가 뭐냐면 그 불량이 많다. 그러니까 그 고장이 잘 나는 거야.
삼성이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일대 가전제품이 아니었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가장 유명했던 가전제품은 그 골드스타. 그게 제일 잘 나갔고, 그 다음이 대우전자. 세 번째가 삼성이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금성은 제일 기능이 좋았고, 대우는 고장이 안 났고, 그 다음에 삼성은 고장이 제일 잘 났어. 그래가지고, 삼성은 거의 사람들이 안 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대우는 거의 뭐, 사라지다시피 했다. 요즘에 동부대우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 그 뒤에 금성은, 골드스타는 그 LG하고 GS가 분업되면서 형제의 난인가 뭔가로 이렇게 분업되면서 확 뒤로 뒤쳐져서 LG전자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3등인가 2등으로 떨어진 거잖아. 근데 그러면서 삼성이 확 치고 나왔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AS 기사들 때문이에요. 전국에서 삼성이 AS 기사들을 그러니까 AS점을 전국에 설치하고 그 AS점에서 기사들을 파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확실한 서비스를 해준다. 애프터 서비스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삼성을 사용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국내 1위 가전이 된 건 결국 AS 기사들 덕분이에요. 근데 이 못돼 처먹은 삼성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이제 AS 기사들을요. 옛날에는 정규직이었대. 근데 이 사람들한테 연봉제로 하자고 꼬신 거야. AS 기사들한테 이제 연봉제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네가 지금은 월급으로 최대 연봉 5천밖에 못 받지만 너가 이제 그 연봉제로 계약을 하면 너가 앞으로 이제 뭐 1억이든 너의 성과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꼬셔가지고 다 계약직으로 바꾼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계약직들을 나중에 어떻게 했어? 재계약 안 해버리고 하청을 주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기사들은 삼성 정직원이 아닌 거야. 아니면 다 비정규직이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특히 이제 이 삼성 에어컨이 되게 욕을 많이 먹어요. 뭐 때문에 욕을 먹냐면 안 시원하다고. 삼성 에어컨이 되게 시원하지 않다라는 불만이 폭주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삼성 그 에어컨 AS가 굉장히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삼성 에어컨 AS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사들이 그 에어컨을 막 수리를 하러 다니다 보면 짐이 너무 많다는 거야. 가령 이제 주로 에어컨이 고장나는 건 냉각액? 그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 무슨 액이 빠진 경우, 냉각액이 빠지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실외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나, 냉매. 뭐 이런 게 이제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에어컨 AS를 하기 위해서 그 에어컨 줄은요, 그 냉매가 왔다 갔다 하는 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요. 알죠? 그 에어컨, 선이, 물 빼는, 그 에어컨 물 빼는 그 선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걸 또, 그 무거운 거를, 요즘에 다 실외기를 두잖아. 그러니까 실외로 연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거운 그거를 메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 가방 공구를 들고 이동을 하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 고객이나 본부하고 전화까지 해야 되고, 그럼 뭘 못 챙기냐? 안전장비를 못 챙긴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어컨 실외기가 전부 다 밖에 있잖아. 전부 다 그 에어컨 실외기가 그 베란다 밖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 베란다 밖에서 바깥에 공중에 매달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안전장비를 못 챙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임금도 저임금인데 그러다가 어저께 결국 사람 죽었어. 근데 이 동네에서 성북군가 어디에서 그 노동자가 죽은 거야. AS 기사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삼성 AS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 몇 년 동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삼성 AS의 문제들이 뭐냐면 가령 이제 그런 경우 이 삼성 솔직히 이게 왜 이렇게 하냐? 시간이 많으면 옮기면 돼. 여러 번에 걸쳐서 옮기면 되고 두 사람씩 나가서 한 사람은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 돼. 그런데 이걸 지금 한 사람한테 다 맡기고 혼자서 일을 해야 되니까 혼자서 일을 하거나 급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AS가 너무 많으니까 이 AS 기사들의 안전 처우가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삼성 AS 기사들이 노조에 가입을 하면 노조에서 그 삼성 AS 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들이 있다. 만약 AS 기자가 노조에 가입했다. 그러면 그 AS 지점에 일을 안 주는 거야. 그 지점을 고사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AS 기사들이 노조에 가입을 못 하는 거예요. 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주고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일감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초급인가? 분급인가? 그렇게 시간을 따진다는 거야. 시급도 아니야. 그러니까 일한 시간만큼을 분으로 따졌고 몇 분 일했는지를 따져갖고 돈을 준다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열악하게 일을 하다가 이번에도 삼성 AS 기사가 사망을 한 거야. 나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 관련 기사 좀 갖고 오세요.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위 전자회사인데 이 삼성의 이미지라는 게 있고 이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이 이렇게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실 삼성전자가 1등한 건요. AS 때문이에요. 100% AS 때문이야.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게 된 거 물론 100%는 아니다. 그 99%가 AS 때문이고 1%는 국민들이 공짜폰인 줄 알고 속아서 한 거. 그게 삼성전자 1등하게 한 거지. 공짜폰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 삼성전자 휴대폰을 전부 다 샀잖아. 비싼 값에. 다른 나라에 7, 8만 원에 파는 거 우리나라에 35만 원씩 팔았다고. 그걸 온 국민이 그걸 공짜폰인 줄 알고 다 그걸 몇 년, 10년을 사준 거 아니야. 그래서 삼성전자가 성장한 거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삼성전자 전화기를 샀던 이유는 이게 AS가 잘 된다는 것 때문에 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99%는 AS 기사들 덕분에 버는 돈인데 왜 삼성전자 AS 기사들에 대해서 그따위로 대우하는가.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저는 삼성전자에서 AS 기사들에게 최저시급 만 원을 인정하고 그렇게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탄압한 행동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가 그 삼성전자 불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삼성 에어컨도 사지 말고 삼성 전화기도 사지 말아야 돼. 제가 이제 이제 야외 방송을 나가면 와서 이제 셀카들을 찍어요. 이거 기념샷을. 근데 삼성 전화기를 보면 좀 마음이 아파. 사실 지금 제가 삼성전자 불매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첫 번째는 옛날에 그 반도체 노동자들 때문이었어요. 삼성 반도체에서 굉장히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어. 반도체를 만들 때 그 도금하는 액체가 그게 다 발암물질이라는 거야. 그걸 그대로 흡입을 한 여성 노동자들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 노동자들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 중에서 지금 암 발생 환자가 100수십 명이야. 사망자가 수십 명이고. 근데 이걸 삼성전자에서 산재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그 희생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반올림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삼성반도체 희생자들을 위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결국은 딱 한 명,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인가? 그런 삼성 반도체 영화가 있었잖아.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딱 그 사람 하나만 산재 인정받고 나머지 130명은 지금 산재로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네. 하여간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온 딱 그 아버지 끝까지 돈 안 받고, 그러니까 삼성이 돈으로 회유했는데 돈을 안 받고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끝까지 산재로 인정해라. 그 투쟁을 했던 그 가정만 산재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삼성 반도체의 노동자들의 문제를 삼성이 인정할 때까지 우리가 불매 운동을 하기로 한 거야. 근데 이제 요즘에 대화가 시작됐다는 것까진 들었어. 근데 아직도 여전히 전원 산재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불매 운동하는 이유고, 두 번째는 AS 기사들에 대한 이 너무나 비인간적인 차마 있을 수 없는 이 노동자 대우,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노조 AS 센터 전체를 굶겨 죽이고, 아예 그쪽으로는, 그러니까 삼성은 전부 다 중앙 콜센터로 들어가잖아. 중앙 콜센터로 우리가 AS 신청을 하면 그 AS 신청을 받은 중앙 콜센터에서 기사들한테 연락을 해서 보낸단 말이야. 근데 노조에 가입한 기사는 일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월급 19만 원 받고 목매달 자살한 그 삼성 노동자가 3명인가 돼. 그죠? 2명인가 3명인가 그래 자살을 했어. 단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일감을 끊어버린 거야. 그 다음에 가령 더 웃긴 건요. 그 수리비를 직접 AS 기사들이 못 받게 한다? 그리고 나중에 계산을 하게 해. 나중에 받게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고객을 입금을 안 시키잖아. 고객이 입금을 안 시키거나 결제가 안 되면 그 피해, 그 구멍난 돈을 AS 기사가 줄 돈에서 AS 기사가 받을 월급에서 그걸 차감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입금을 안 하거나 그 자리에서 카드 결제를 안 해주거나 이러면, 그래놓고 카드 결제를 했는데 나중에 빵꾸가 났다든가. 왜? 그런 경우 있잖아. 그 고객이 AS는 받았어. 근데 카드 결제 대금하는 날 카드 결제가 안 됐어. 이 사람이 잔고가 부족해서. 그래갖고 같이 카드 결제가 안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수리해준 비용이 만약에 7만 원이다. 근데 이 AS 기사가 받는 돈도 고작 10,000원이 안 돼. 몇천 원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그 7만 원을 이 사람 월급에서 빼간 거야. 몇십 집을 AS 기사 일한 거를 그렇게 삼성에서 빼간 거야. 그래가지고 19만 원을 받고 이 기사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래갖고 그게 몇 년 전부터 이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알려지기 시작한 거야. 삼성 AS 기사들의 고통이 그래서 알려지기 시작했어. 예.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불매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 하청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삼성을 사용하는 이유가 AS 때문인데 AS 센터로 전부 다 하청 준다니까. 그리고 이 하청 업체에서 그따위로 일감을 쪼개주거나 안 주거나 이래서 기사들을 죽이고 있다고. 예. 그래서요, 예, 여러분들이, 예, 뭐니.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 지금 이제 삼성 불매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뭐냐. 삼성이 어떻게 될 때까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AS 직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뽑고, 그리고 현실 물가를 반영해서 제대로 된 월급을 주든가, 아니면 노조 가입을 방해하지 말든가,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저기를 하자. 불매운동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막 삼성에서 새로 휴대폰 나왔다고 좋다고 구매하시는 거, 그거 다음번에 휴대폰 바꿀 때는, 예, 꼭 그걸 기억하시고, 예, 다음번에 휴대폰 바꾸실 때, 만약 휴대폰 바꿀 때가 됐다. 그런 분들, 삼성전자가, AS 기사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지 않고, AS 기사들에게 제대로 된 근로조건을 보장할 때까지, 나는 삼성전자 안 사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주시길 바래요. 저 같은 경우에 현대 불매운동을 하고 그랬지만, 현대에서 이렇게 지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나 이렇게 해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노동자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바로 잡아야 된다. 예, 현대도요, 그렇게 된 게 현대 불매운동한 사람들 때문이야. 예, 현대 기아 불매운동한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지금 채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듯이 요 삼성전자가 이 AS 기사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할 때까지, AS 기사들의 인권을 존중할 때까지, 노동권을 보장할 때까지 삼성전자 물건을 안 사기 운동을 하자. 그래야 정신 차린다. 그리고 이제 지금 LG전자도 삼성전자가 하는 짓을 딱 따라가지고요, 거의 비슷하게 삼성 LG 서비스 센터를 늘리고 있대요. 그래도 LG는 삼성보단 나은 게 노조가 있다는 거야. 노조 가입한다고 방해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LG의 서비스 기사들도 이제 하청 형태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LG전자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어.
막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한 놈만 팬다. 삼성전자만 패자. 예. 이번에 이 그 AS 기사 그러니까 삼성 AS 기자 추락사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하고, 예, 산재로 인정하고, 그 회사 차원에서 합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예, 합당한 보상을 해줄 때까지, 예,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예. AS 기사님 전화로 설명을 잘해줘요. 저도 지금 AS 기사님, 그러니까 LG는요, 예, LG 기사님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 삼성 그 기사님들 되게 바쁜데, LG 기사님들은 되게 설명도 잘해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제품 설명을 되게 친절하게 해줘요. 예. 그리고 오기 전에 누가 온다라고 사진까지 다 오고, 예. 근데 이제 이 LG전자는 제가 써보니까, 사실 저는 LG전자를 쓰면서는요, 그 AS 기사를 부를 일이 없어요, 솔직히. 예. 내가 이 LG AS 기사를 부른 거는, 저기, AS 기사가 아니지. 설치해준 사람, 설치기사. 나는 주로 설치기사들만 봤어. AS 기사들을 볼 일이 없어갖고. 예. AS 기사들을 볼 일이 없고, U 플러스 텔레비전이, 다운이 돼. 그건 U 플러스 통신의 문제더라고. 예. 그러니까는 AS 같은 경우,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에는 설치 기사는 와요. 그러니까 물건을 새로 사면 설치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리고 AS 기사는 또 따로 있고, AS 기사는 물건이 고장났을 때 오는 사람, 설치 기사는 맨 처음에 물건을 설치해주는 사람. 달라. 예. LG 노조가 없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노조가 있어요. 예. LG U 플러스가 노조가 굉장히 세요. 예. 그리고 지금 나머지 LG전자에도 노조 있어요. 지난번에 LG전자 쪽에서 뭐 강연 얘기가 들어왔었어. 어느 지부에서. 예. LG전자에도 노조가 있는 걸로 알아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노조를 탄압하는 전자회사는 삼성밖에 없어.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LG 무늬만 노조 아니에요. 예. LG 무늬만 노조 아니야. 삼성이 그래. 삼성은 회사에서 노조 간부를 뽑아가지고 이제까지 노조를 등록해놓고 다른 노조를 실제로 노조원들이 가입을 못하게 왔어. 그리고 지금도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들을,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하려는 사람들을 철저히 탄압하는 건 삼성이에요. LG는 그렇게 안 해. 예. 이제까지 LG 쪽에서 들어온 얘기 없어요. 근데 지금 뭐 LG가 무늬만 노조라는 둥, 노조가 없다는 둥, 허위사실이죠. 예. 예. 그렇죠. 삼성은요, 그래갖고 이제 이 옛날에는 복수노조가 아니었어, 우리나라가. 노조가 회사당 하나밖에 설립이 안 됐어. 근데 복수노조가 되면서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노조를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노조를 새로 만들려고 한 거야. 그 사람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괴롭히고, 그게 지금 삼성전자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LG가 그렇다고 물타기 한 애들 명단 좀 작성해주세요. 이것들이 요원이야. 이 삼성전자를 비판하면 꼭 그 댓글원들이 나타나. 삼성은 아예 전담 댓글팀이 있어. 자기네 삼성을 비판하면 들어와서 교묘하게 물타는 팀이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방송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재벌을 비판하거나 삼성을 비판하면 개떼같이 와가지고 막 물타기를 하는 거야. 그게 삼성 댓글원이야. 삼성을 위한 댓글원들이 있어. 예.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계속 물타기 하면서 엉뚱한 짓 하잖아. 예. 네. 항상 우리가 삼성을 비판하면 막 물타기하고 딴 얘기하고 그래갖고 시청자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그런 놈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삼성을 망하게 하자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삼성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삼성에 노조가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건희 가문 때문이야. 이건희 가문에서 무노조 경영이 유언이야. 가족의 유언이야. 그 가문의 유언. 무슨 경주 최부자도 아니고 삼성 이씨 가문의 유언이 무노조 경영이야. 그걸 자랑으로 여겨. 미친놈들인 거죠. 우리는 이건희 일당이, 이건희 일가가 지금 이재용으로 넘어갔죠. 이건희, 이재용, 그 다음에 그 여자 누구지? 그 신라호텔,
한복이 위험하다고 못, 이부선이 신라 호텔에 우리나라 한복 그 전문가가 들어가려 했더니 못 들어가게 한 거야, 호텔에서. 왜 못 들어가냐 했더니 위험하다고. 못 들어가게 했어. 근데 그 신라 호텔에 기모노 입은 여자애들은 들어간 거야. 예, 그래서 우리 삼성 얘기는 또 우리가 다음에 또 이어서 가기로 하고. 네, 여보세요? 자, 어. 그래서, 예. 그니까 삼성의 이건희 일가, 그니까 그 이병철의 유언이 문호조 경영이었고, 그걸 이건희가 따라서 문호조 경영을 자부심으로 느낀 거고, 그리고 지금 이재용은 노조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유화적인 정책을 필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근데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 AS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삼성 경영진의 마인드는 여전히 문호조 경영을 진리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삼성 그 전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 소비라는 거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하루 만에 2,400조? 2,400 몇십 조, 하여튼 2,500조가 날아갔어. 2,500조가 전 세계에서 그 이제 전 세계 주가 총액 중에 2,500조인가 2,400조가 순식간에 날아간 거야, 어제 하루에. 그게 브렉시트 효과예요. 이러면서 이제 지금 경제가 되게 어려워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쟤네들이 원하는 건 나는 저 대자본이 자기네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지금 경제 구조를 재편해서 전 세계 1%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뭐라 그러나 이 중소기업들이나 좀 부실한 자본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라 해서 이 중소기업이라는 게 뭐냐? 일자리를 만드느라고 이윤을 못 내는 데를 요 좀비기업 얘기 들어봤죠? 좀비기업. 1년 동안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낸다. 그런 데를 좀비기업이라 그래. 근데 그 이윤이라는 게 어떻게 한 이윤이냐? 임금을 주고 남은 이윤. 임금을 주고 남은 이윤이 이자가 안 된다. 이런 거거든. 그걸 가지고 그 좀비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중소기업의 존재 이유는 일자리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 이윤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내는 기업. 그 기업을 우리가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 게 옳은가?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세계 대자본은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을 아주 이윤을 못 내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옛날에 IMF 때 그랬잖아. 옛날에 IMF 때 많은 중소기업을 하루에 수십 개씩, 막 하루에 뭐 5천 개씩 도산냈어. 그래서 그들이 노린 게 뭐냐? 모든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실업자를 만든 거야. 그래서 그 실업자들이 그 정규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를 구하게끔 하려고 했던 게 그게 IMF예요. 지금 브렉시트를 가지고 제가 볼 때 세계 대자본은 또 똑같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우리가 벌써 97년이니까 한 20년 전이잖아.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18년 뒤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려는 거예요. 내년쯤 돼서 경제위기가, 올가을이나 내년이면 경제위기가 오고, 그러니까 올가을에 경제위기를 싹 던져가지고 내년도에 또, 그러니까 20년 만에 또 경제 재조정을 하는 거지. 박근혜가 노래 부르는 노동법 이런 거. 그런 걸로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가려는 거야. 미국의 트럼프 뽑고 한국의 박근혜와 그 일당을 대통령 만들고 일본의 아베 있지, 러시아의 푸틴 있지, 그 다음에 영국은 브렉시트 했지, 카메론이 하고 있지, 가장 무능한 프랑스의 올랑드, 그 다음에 똑똑한 메르켈은 입을 막아놨지. 이러면서 지금 세계 노동시장을 개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냐? 우리 전 세계 소비자들이 뭉치는 거야. 자, 전 세계 소비자들. 자, 노동의 형태는 다 다양해졌어요. 노동의 형태는 다 다양해졌는데 그 다양한 노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
전 세계에 노동의 다양한 형태를 가진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뭐다? 소비자라는 거야. 전 세계의 모든 노동자가 소비자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전 세계 소비자들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렇게 그 비윤리적 경영을 하는 기업, 예, 비윤리적으로 노동 탄압을 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들에게 그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회사들을 전 세계에서 블랙리스트를 올리고 그런 회사의 물건은 안 사기 운동. 그 소비자, 전 세계 소비자들이 연대를 해서 지금 대자본이 원하는 건 또 이렇게 노동 구조를 재편해가지고 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배터리를 쓰려는 거야. 매트릭스에 나오는 배터리를 만들려는 거거든. 좀비 배터리. 우리가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연대해서 악랄한 악당 기업들을 퇴출하는 운동, 전 세계적 차원의 불매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야 그래야 네, 쓸데없는 장면에서 웃어갖고 블랙이야. 그래야 이게 지금 앞으로 닥칠 노동구조 개편에서 그 노동자들을 위한, 그러면 아니 망치님 저는 자영업자인데요. 지금 노동자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영업이 요즘에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예요? 자영업 사장님들 모여서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장사가 안 된다는 거잖아. 제가 우리 동네에 오늘 우리 딸이 아파가지고 이제 죽을 먹으러 갔는데, 죽을 사 먹으러, 어머 세상에 죽집에 우리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매장에 이 건물이 생길 때부터 있었던 저기 식당이 망한 거야. 그 택도 없는 회사 식당으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도 또 비어 있는 거야. 그리고 전부 다 막 비어가지고요. 거기서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당구장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자영업이 망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노동자들이 월급을 못 받아서 그래요. 노동자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소비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외식산업이 망하는 거야. 자영업이 망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돈을 못 벌어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라고 싸워줘야 돼. 시급 10,000원 운동을 자영업자들이 해야 된다니까. 우리 집 알바 10,000원 주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우리 집 알바한테 시급 10,000원 주는 대신 전 노동자가 시급 10,000원을 받잖아? 최저 시급 10,000원? 그러면 여러분의 장사가 엄청 많이 돼요. 하루에 몇백만 원 벌 만큼 장사가 되는 거야. 지금 시급 10,000원을 못 받는 사람이 태반이라서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이 다 같이 시급 10,000원 시대를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야근시키지 못하게 해야 돼. 왜냐? 야근을 한다는 건요, 결국은 이제 이게 원래 3명을 시켜야 되는 거야. 8시간씩 3명을 시켜야 되는데 2명한테 12시간 일 시키는 거거든. 결국 하나의 일자리를 줄이는 게 야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라. 9 to 5, 8시간 근로 준수하라.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최저시급 10,000원을 주면 처음에는 그 비용이 아깝겠지. 그러나 그렇게 돈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결혼해서 집 사니까 집 팔려. 결혼해서 애 낳으면 차 사니까 차 팔려. 가족들이랑 피곤하니까 외식하니까 장사 잘 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의 창고에 쌓인 돈이 어떤 신문에는 2,000조란 얘기가 나왔어. 대기업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투자하려고 떠돌고 있는 돈이 2,000조다. 그리고 대기업 창고에 1,000조 원이 지금 쌓여 있다. 그 돈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이번에 브렉시트가 나기 전에 유럽에서 계속 인기 있었던 게 기본소득이라는 거야. 왜 기본소득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렇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영국의 금융자본이 그렇게 쌓아놓은 돈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우리나라의 1,000조니 걔는 얼마나 많겠어. 그런 돈을 빼서 각 나눠줘라. 그게 기본소득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영국이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브렉시트 한 거야, 내가 볼 땐. 예. 지금 700조 원이란 얘기가 우리가 몇 년 전 얘기예요. 그게 재작년이 14년에 700조니까 지금 1,000조 됐을 수 있어.
자, 좌우지간. 우리 또 이렇게 이런 이야기는 또 우리가 우리끼리 모였을 때 하고, 오늘은 우리 까루님이, 오늘은 우리 까루님께서 우리 특별히 망치 부인을 촬영을 해서, 망치 부인을 촬영해서 지금 이제 나비다. 이제 시작하네. 지금 망치 부인을 특별히 촬영을 해서 나는 BJ다라는 나는 BJ다라는 코너에서 망치 부인을 그 망치 부인 특별히 이제 촬영을 해갔어요. 우리 집에 한 2번 와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내가 이제 그 지방 갈 때 같이 가시고 싶었는데 너무 멀리 갔잖아 내가. 전주 갔다가 전주 여수 순천을 도는 거라서 같이 못 가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우리 플랫폼 60일에서는 비가 와갖고 못 오시고, 그래서 이제 촬영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내가 볼 때는 나비다 사상 최악의 방송, 가장 재미없는 방송이 나올 것 같아. 여러분, 이 재미없는 그 나비다 망치 부인 편, 이거 저기 누구야? 체인 블록 시스템이 뭘 얘기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블랙이야. 우리 방송은 자기 혼자 아는 얘기를 저렇게 반복적으로 쓰면 블랙이야.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소용없어. 망치 부인 방송이 규칙이야. 똑같은 얘기는 2번 이상 하면 안 돼. 지금 뭐 체인 블록 시스템에 답이 있다고 6번인가 7번을 썼어. 그래서 블랙 걸렸어. 우리는 얄짤없어. 아무리 좋은 얘기도 망치 부인님 아름다워요. 이 얘기 3번 하면 2번 이상 하면 블랙이야. 내가 이제까지 10년 동안 지켜온 변함없는 원칙. 아무리 좋은 말도 2번 이상 하면 2번부터 블랙이다. 뭔 말인지 알았지? 한 번 얘기하고 그걸로 넘어가야 돼.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 까루님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인트로에서 얘기했지만 저 때문에 고초도 겪으시고,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제 사실 이제 아프리카에 유명한 BJ들 많잖아. 몇만 명씩 보는 BJ들도 많고, 그런 BJ들을 데리고 방송 나비다를 해야 되는데, 그 망치 부인을 나비다로 찍은 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 우리 방 시청자들이 막 강요한 거 아니야? 역대 제일 재미없고 시청률 안 나오는 나비다가 될 것 같아. 걱정이야. 아주 민망한 상황이 됐어. 그래서 정말 우리 까루님께 진심으로 2번째로 죄송하다는, 몇 년 전 5.18 때 저 도와주시고 고생 개고생 하셨는데, 이번에 또, 이 나비다가 오늘부터 2래요. 그래서 원래는 나비다 하면, 나비다 12회까지는 까루님의 무슨 방송국으로 가서 그렇게 같이 했었대. 근데 이제 요즘에는 오늘부터 나부터는 이제 까루님 방송국으로 안 가고 나만 그런 건가? 하여튼 이제 나비다 2가 되면서 나비다 2가 되면서 그냥 각자 방송으로 하고, 요거를 각자 방송으로 이렇게 중계하는, 그렇게 하고 시스템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마 까루님 방송만 보니까 시청률이 많이 나왔겠지만, 지금 이렇게 좀 시청률이 분산되니까 더 많이 안 보실 것 같아. 걱정이야. 자, 시작하나 보다. 자, 이제 카메라를 우리 까루님 방으로 넘길게요. 왜 소리가 안 나지? 잠시만, 왜 소리가 안 나지? 그쵸? 자, 네네네. 딜레이는 좀 있고요. 이렇게 딜레이가 되네. 원래 딜레이가 안 됐는데, 네. 자, 이 방송은 이제 공식 방송 아이디 방송은 안 열리고요. 망치 부인님 방하고 제 방 2개의 방이 열려 있습니다. 이 2개의 방 채팅방을 동시에 보고 있는데요. 확인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버퍼가 잠깐. 예. 네네. 잠깐만요. 지금 진정된 거. 뭔가 지금 지금 우리 방송에 지금 네. 어머, 나 또 있어요. 컴퓨터가 다운됐어. 이게 소통이거든요. 컴퓨터가 다운됐어요. 어떻게? 또 있다고요? 잠깐만요. 모바일은 깨끗한데 PC에서 약간의 버퍼가 있다고요.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서버 자체에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왜냐면 제가 처음에 방송 아까 9시 이전에 잠깐 화면 열고 지금요 말씀을 제 드렸었죠. 컴퓨터가 다운됐어요. 근데 그때 지금 외부에서 괜찮았거든요. 잠시만요. 굉장히 막 전화가 그 이거 오는데. 뭐라 예, 여보세요? 예, 지금요 제 컴퓨터가 다운됐어요. 지금 외부에요. 굉장히 아니에요. 지금 데이터가 지금 제가 전화하면서 지금 내려갔다 올랐다 하는데 지금 7점. 예, 지금은 제가 망치부인님 방송 보고 있는데 잘 나오는데요. 이거 지금 제가 전화한 다음에 지금 연결이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네, 지금 잠깐 또 괜찮아졌는데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예, 아니 근데 예, 지금은 괜찮죠? 평상시보다 지금 7배로 그 데이터가 치솟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지금은 제가 보고 있어요. 방송을 보고 있는데 괜찮게 나오네요. 불안정해요. 혹시 데이터가 치솟고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직접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공격을 예. 하도 자주 받아서 불안정해요. 지금 제 방에서는 무슨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한번 계속 해볼까요? 이대로? 하도 자주 받아서 컴퓨터가 이게 좀 불안정해갖고 지금 중간에 예, 끊길까 지금은 좀 원활한 것 같은데요. 한번 네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계속 해보시죠. 예. 컴퓨터가 이게 좀 불안정해갖고 예, 더 이상해지면 전화를 한번 더 주시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진행할게요. 네. 자, 연결합니다. 지금부터 보세요. 예, 무슨 공격을 받았다고요? 지금 이제 망치부인님 방 잠깐 얼려졌는데요. 예, 열리겠죠. 네, 반갑습니다. 글쎄요, 네, 집에서 해서 그런가요? 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무튼 됐어요. 오케이. 안정화가 됐어요. 야, 나는 BJ다 망치부인님 편 섭외하면서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진행을 하면서 또 이런 일이 있네요. 어나니머스. 살령구도님 제 방에서 100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 갈까요? 네, 오늘 이 망치부인님 편, 그러니까 나는 BJ다 13회부터는요 이제 집에서 그냥 방송을 할 거고요. 공식 아이디 방송방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치부인님 방송방하고 제 방하고 2개만 열리고요. 지금 2개의 채팅방을 동시에 또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공식 방송방이 열렸을 때는 순수ям님 300kg 팬가 감사합니다. 공식 방송 아이디 방으로 열렸을 때는 좀 공식 방송 아이디 방에는 많은 분들이 좀 들어가지 않고 또 여러 개의 채팅창이 분할이 되니까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좀 더 가까이 가고자, 좀 더 아프리카스럽게 하고자 시즌2, 나비다 시즌2부터는 요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9시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네, 둘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합니다. 예. 나는 BJ다 시즌 2부터는 보통 이제 1부, 2부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1부, 2부 사이에 신입 BJ 분들을 소개하는 이비소, 이 BJ를 소개합니다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BJ를 소개할 텐데요. 일단 1부를 우리가 보고 잠깐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 이비소하고 2부 영상이 흘러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대부분의 아프리카 공식 방송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정말 내추럴하게, 아프리카스럽게. 네, 채팅방 2군데 다 보고 있습니다. 나는 BJ다 망치부인님 편 찍으면서 뭐 여느 때와
똑같이 다른 BJ분의 어떤 스튜디오를 보고 뭐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망치부인님 편이 지금까지 13명의 BJ, 나비다를 스쳐 지나갔던 13명의 BJ 중에 제일 나레이션 넣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망치부인님한테 뭘 하나 이렇게 여쭤보면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해요. 얘기하다가 이제 딱 멈추고, 특히 이제 12번째 감스트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말이 별로 없어. 근데 망치부인님은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다가 나레이션을 넣어야 되지? 그냥 말씀하시다가 알아서 이제 끊으시겠지 하고서 이제 자기가 할 일 하시겠지 하면서 할 일 할 때는 보통 나레이션 넣거든요. 어차피 대본도 제가 쓰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랬고요. 채팅방 보면서 소통하고 일부 영상 그냥 바로 갈까요? 일부 영상? 갈까요? 좀 얘기하고 들으려고 했는데 일단 보실래요? 그럴까요? 네, 지금은 또 안정화가 됐죠. 망치부인님 방도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것씩 일부 영상 일단 보고 좀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방송을 하시는 거죠? 네, 여기가 방송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내가 생방송하는 컴퓨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려놓는 이유가 옛날에 새벽에 나와보니까 카메라가 켜져 있더라고. 누군가가 인터넷으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항상 이렇게 가려놔요. 그리고 이제 방송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지금 재방송, 24시간 재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방송 컴퓨터이고, 이거는 이제 재방송 하는 동안에 내가 이제 오늘 뉴스 볼 것들 있으면 그 검색하고, 그 다음에 생방송 때 이제 녹화방, 중계방 여러 개 생기잖아요. 중계방 이렇게 보통 3개 생기니까 컴퓨터 3개. 그럼 중계방송이 생기면 네. 중계방송 채팅방에 들어가서 다 보시는 거예요? 다는 못 보고요. 이제 제가 중간에 질문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뭐 이러면 사람들이 쭉 손을 든다든가 이럴 때, 그럴 때 체크를 하죠. 몇 % 정도가 하나. 네, 그런 용도로 쓰고 있어요. 순천 아랫장에 제가 오늘 이제 길거리 수다방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너무 워낙 많기 때문에 어서 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곳이 그녀의 스튜디오 겸 사는 곳인데요. 왜냐면 우리 딸이 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고딩이야, 고딩.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거는 우리 안방. 네, 안방도 우리 시청자한테 보여주긴 했는데, 내가 저 안쪽에서 내가 자고 바깥쪽에 신랑이 자고. 이게 내 옷방이에요. 여기가 이제 내가 옷 걸어놓고 쓰는데. 네. 그리고 이게 우리 주방. 이 주방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 신랑이 보면. 네. 냉장고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냉장고 안에? 네. 이거 우리 신랑이 관리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손수 만드신 음식이 많이 보이네요. 나가도 되나? 신랑이 자기 프라이버시인데?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그 냉동고를 샀거든. 그것 때문에 지금 날이 들어오면 안 된대요. 하여튼 이게 그 냉동고예요. 이거 샀다고 나 쫓겨날 뻔했잖아. 왜요? 살림도 안 하면서 냉동고를 샀냐고. 아유, 내가 진짜. 여기서 이제 게스트 방송도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주요 사안이 있을 때라든가 뭐 저기 국회의원들이 우리 집에 온다든가 이러면, 그러면 이제 얘 의자를 같이 놓고 그 웹캠으로 방송을 하죠. 근데 가끔 야외 방송도 하시잖아요. 네.
그건 야외 어떤 방송은 경비로? 무슨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그 뭐라 그러나 국민들 많이 모이는 국민대회 같은 거, 그런 거 있을 때는 내가 이제 시사방송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번에 총선을 끝나고 나서 총선 결과에 대해서 막 전국적으로 좀 충격을 먹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곳에 민심 탐방을 하면서 갔다 오기도 하고. 그 장비는 어디에 있나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장비 있나요? 별거 없어요. 나는 야외 방송할 때 저기 아이폰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방송하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청하기. 근데 내가 이번에 개발을 했잖아. 짜잔! 채팅창이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잖아. 여기다가 이제 이 자전거용 거치대를 다른 거야. 이거는 방송하고 이거는 시청하기를 하면서, 근데 별로 감당 안 하는 것 같아. 이거 나 나름 진짜 많이 고민한 건데. 요게 이제 또 우리 시청자가 구해준 마이크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내 목소리는 필요 없는데, 가령 길거리에서 그 지역 사람들 인터뷰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야. 이 삼각대에다 이렇게 꽂으면 이게 마이크가 되는 거야. 신기하죠? 아프리카 맨 처음 생겼을 때 이게 방송이 안 됐잖아요. 그때 내가 저 노트북에다가 와이브로라 그랬던가? 그런 데를 꽂아가지고 그냥 웹캠 하루 나갔다 와서 몸살 나고. 근데 요즘은 이렇게 휴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프릭사의 산 증인이시네요. 혼자 있을 때는 안 와. 여기 뭐 10,000원 이상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같이 시켜 먹으려고 막 메뉴 골라. 고기하고 평상시 먹는 것처럼 된장국, 보통 오후에 방송을 하시잖아요. 그 전에 항상 점심을 드시고 점심을 생활을 시작하네요. 1시간 정도 지나야 저기 소화. 좋다. 이렇게 하고 배워야 돼. 참고로 우리 집은 유전이에요. 요리를 한 분께서 하신다고요? 나는 이제 딸 셋 중에 아들처럼 자랐고, 우리 신랑 셋 중에 딸처럼 자란 거. 그래서 우리 그런데다가 우리 요리를 좋아해요. 그리고 요리 자격증도 따고 정치하느라고 그걸 배웠지. 군대를 방위를 양쪽 눈 사이가 너무나 차이가 심해가지고 방위를 하는 방위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일반 사병 식당에서 밥을 하다가 밥을 너무 잘해가지고 장교 식당으로 50명의 그 입맛과 뭐 커피 타고 이런 것들을 다 맞춰주니까 나중에 이 장교들이 와가라 마음이 들어. 남편분께서 공무원 네, 그 서울시예요. 국회의원은 중앙의 행태를 감시하는 청와대하고를,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과 시청을 감변히 구의원을 3번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의원이 2번째 5선이죠. 원로 정치. 그런 서울시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공개가 돼요. 방송국에 보면 우리 주소가 적혀 있어요. 남편이 공직자니 주소가 다 공개가 되거든. 그래서 공개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걸 다 공개를 해놔요. 시청자들이 불시에 방문한다거나 그런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 옛날에 어떤 여자 시청자인데 약간 좀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생방송을 시작할 때 나타난 거야. 저랑 얼마나 놀랐겠어. 내가 맨날 때 2시에 만나요. 지금 찾아온 거야.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었고, 교회 갔다 오는데, 교회 갔다 여기 갑자기 우리 밖에 방 있잖아요. 방화문을 열고 손님 이러면서 근데 내가 나는 괜찮으니까 얼마나 놀랐. 고등학교 나하고 달리 있어가지고 열심히 잘해요. 엄마 방송 몇 번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는 언제였냐면 나 구속됐다 나온 다음이었지. 나 구속됐다가 나온 다음이었지 에서 멈췄고요. 웬만하면 제가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끊지 않으려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뭐 지금 망치부인님 방도 약간 버퍼가 있고요. 제 방송도 약간 버퍼가 좀 생겼었거든요. 잠깐 멈췄습니다. 흐름을 끊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역시 시즌2니까 지금 이런 게 인터랙션이죠. 근데 잠깐만요. 잠깐 있어 볼게요. 지금 멈췄어요. 화면을 제가 일부러. 지금 망치부인님 방 채팅방을 보고 있는데 목소리는 끊기지 않죠? 망치부인님 채팅방에서 좀 알려주세요. 아니요, 끊겨요. 목소리도 끊기고. 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제가 이렇게 영상을 튼다거나 다른 방송 들어가서 본다거나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괜찮죠? 네, 말이 끊겨요. 제 목소리가 약간 끊겨요. 그러니까 뭐 제가 방송 우리 지금 나도 화면이 정말 뭐가 계속 있는 걸까요? 예, 예. 정말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지금 화면 왜 멈추니까 그럴까요? 그나마 좀 내려갔어요. 조금 있어 봤는데요. 예.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 여기서 리방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요. 일단은 화면을 잠깐 닫았다가 열어볼게요. 그리고 다시 화면을 열어볼게요. 네.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리방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예, 가볼까요, 여러분? 네, 다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목소리는 괜찮죠? 지금 망치부인님은 뭐 인터넷 속도 잠깐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한번 가볼게요. 다시 고고씨. 네, 끊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딸이 구속이요? 대통령 선때 이제 따라는 그런 누명 법정 구속에 허위 근데 무죄가 나와버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 잠시만요. 그래도 버퍼가 좀 심하죠. 망치부인님 방도 그렇고요. 망치부인님도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최후의 보루로 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예, 리방 한번 할까요? 죄송한데요. 버퍼 없었어요? 네, 제 방에서는 버퍼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저쪽 국정원 방도 역시 죄송합니다. 채팅방 자꾸 국정원 얘기하니까 그렇잖아요. 망치부인님 방송방 채팅도 보고 있는데 어때요? 그쪽은? 망치부인님 방 어때요? 일단 괜찮죠? 그쪽에서 그죠? 괜찮아요? 그럼 쭉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쭉 한번 갈게요. 뭐 1, 2분이라도 쭉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봐. 야, 집에서 하니까 이렇게 돌릴 수가 있네요. 쉽게 제 맘대로. 네, 다시 갈게요. 딱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거 모르나? 2년에 전에 그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그거 가지고 법정 3개월에 풀어준 거야. 근데 무죄 허위 사실로 구속을 했지. 징역 내가 무슨 죄냐 그래. 사실을 저 후보를 비판한 죄라고 그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징역 살았던 유일한 사람이. 그래서 그때 우리 딸이 방송을 해서 이제 뭐라한테 미안하다고 해서 내가 더 미안하지. 그럼 그 당시에는 학교 2학년. 많이 닮았나요? 아니면 엄마를 좀 많이 닮았나요? 기럭지는 아빠를 닮았죠. 내가 키가 100m 줄어갖고 키가 170. 이건 아니지. 아빠 닮아갖고 달고 내가 안 승키는 우리 딸이 10cm. 그리고 은 이제 나는 눈동 그거 이제 크고 동그란 눈을 닮고.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제 잘못으로 여겨주시고요. 망치부인님께 전화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리방을 한번 해볼게요. 리방을 하면 다시 서버가 잡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공개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을 문제 같은데요. 잠시만요. 예, 망치 부인님께 전화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망치 부인님, 예, 마지막 그 방법이 있는데 제가 리방을 한 번만 했으면 해서요. 네, 그래요. 그래요. 한번 예, 리방을 해야 될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 리방하고 네. 한 2분 뒤에 틀 거니까 리방하면 바로 좀 제 거 연결 좀 해주세요. 그래요. 예. 대단하죠? 예. 이제 지금 보셨죠? 예. 지금 보셨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 이게 평상시 화면인데, 이게 평상시 라인인데, 예.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네.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이 망치 부인을 외부에서, 예, 그 망치 부인의 방송을 방해하는 걸, 여러분은 지금 실시간 목격자이신 거예요. 우리 까루님도 안 믿으신 것 같은데, 예. 까루님도 처음에 좀 안 믿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좀 믿으시나? 아유. 저도 한번 리방을 할게요. 예. 저도 한번 리방을 하고, 잠깐만 보자. 아닌가? 지금 우리 거는 거의 정상이 됐죠? 예. 우리 거는 거의 지금 이제 800K로 내려가서, 잠깐만요. 저도 한번 리방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녹화를 종료하고, 예, 녹화 종료하고, 그 다음에, 정도래.